배에 타고 있는데 근처에서 물거품이 나는 걸 발견합니다. 마치 거대한 배가 방금 그곳에 가라앉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잔해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증기가 물 위로 올라가고 표면에 큰 거품이 나타나요. 몇 분 후에 작은 땅이 눈앞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염과 용암을 방출하고 있어요. 수백만 리터의 물이 화산 입구에서 증발합니다. 겁에 질려서 그곳을 떠납니다. 그 후 3년 동안 화산으로 뒤덮인 이 작은 섬은 물에서 서서히 솟아오를 거예요. 매일 화산이 폭발하여 검은 화산재로 하늘을 가득 채울 겁니다. 화산재가 가라앉으면 물과 섞여서 해안을 형성할 겁니다. 이 폭발은 3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마침내 1967년 아이슬란드의 남쪽 해안에 있는 슈르트세이 섬이 완전히 형성됐어요. 슈르트세이 섬은 바다의 깊은 곳에서 표면으로 솟아오른 몇 안 되는 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 섬은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인간의 영향 없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알아내고자 합니다. 전 세계에서 온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섬을 걸어 다닐 수 있는 허가를 받았어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이스터 섬의 신비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태평양에 멀리 떨어진 화산성 토양섬이에요. 하지만 지구에는 수천 개의 외로운 섬들이 있는데 이 섬의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할까요? 그 신비는 섬 자체가 아니라 섬을 덮고 있는 거대한 석상에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대한 머리 석상을 만들었을까요?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까요? 최초의 원주민들이 이스터 섬을 부르던 이름인 라파누이는 칠레의 영토로 남태평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가장 먼 곳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비행기예요. 이곳까지 가려면 산티아고에서 이스터 섬까지 비행기로 5시간을 가야 합니다. 조각상들은 모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세기와 15세기 사이에 어느 시점에 조각되기 시작했죠. 라파누이 조각상은 특이한 얼굴 덕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긴 코, 넓은 턱, 직사각형의 귀, 무거운 눈썹, 그리고 깊게 파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낚싯바늘처럼 생긴 콧구멍이 꽤 신기해요. 처음엔 사람들은 그 조각상들이 머리로만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머리에 붙어있는 전신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2012년 5월 발굴 중이에요. 몸은 그냥 땅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눈에 보이는 그 조각상의 머리는 전체 조각상 크기의 8분의 3을 차지합니다. 팔은 다양한 자세로 몸에 조각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조각상 887개 중 834개는 사실 압축된 화산재인 음회암이라고 불리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무리를 제외한 모든 조각상들이 내륙을 향하고 있어요. 등이 바다를 향한다는 걸 의미하죠. 아마도 그 이유는 그 조각상들이 마을 사람들의 수호자라는 믿음 때문에 정착지를 살피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이 패턴에 맞지 않는 유일한 조각상은 라파누이 사람들의 성지인 아후 아키비에서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크고 무거운 조각상들이 섬 전체에 분포됐는지를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722년에 방문객들은 1500명에서 3000명 사이의 작은 지역 인구를 발견했어요. 섬에 있는 수백 개의 조각상과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라파누이 사람들이 그 조각상을 옮긴 방법을 둘러싼 미스테리는 연구원들에게 도전이었습니다. 80년대에 일부 연구원들은 조각상을 다시 만들고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기로 했죠. 수십 년이 흘렀고 또 다른 미국 과학자 그룹은 섬 주민들이 거대한 조각상을 밧줄로 묶어서 걷는 동작으로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 실제 크기의 복제품을 이동하는 실험을 통해 이론을 뒷받침했어요. 사실 이 이론은 조각상들이 마법의 도움을 받아 걷는다는 라파누이 전설과 상통합니다. 조각상들이 정해진 장소로 운반되는 방법을 설명하죠. 다음 목적지는 브라질 상파울루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방문이 거의 불가능한 섬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섬에 간다면 떠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곳은 스네이크 섬이에요. 지구상에서 이렇게 많은 뱀이 밀집된 곳은 없어요. 뱀들 사이에서 다른 동물들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뱀은 이 섬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그곳의 뱀들은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종 중 하나인 황금 랜스헤드입니다. 그 독은 매우 강력하고 빠르게 작용해요. 만약 이 파충류가 날고기 조각을 물면 물린 곳 주변이 녹기 시작할 거예요. 전 안 갈래요. 만일 이 섬에 있는데 뱀이 여러분을 물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건 오래된 등대입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숨겨져 있어요. 사람들은 오래전에 그 섬에 살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뱀이 침입했을 때 마지막 등대지기가 그곳에 있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독특한 뱀들이 섬에 나타났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가장 그럴듯한 설은 오래전에 해적이 그곳에 왔다고 해요. 그는 섬 어딘가에 보물을 숨겼어요. 그러고 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뱀들을 남겨뒀습니다. 해적은 뱀들이 그의 금화와 보석에 손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쫓아주길 바랬죠. 그 이후로 일부 뱀들은 개체수를 수천 배로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떤 뱀들은 보석을 달고 다닌다는 소문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여러분이 그 섬에 가고 싶어 한다고 해도 순찰대가 막을 거예요. 특별한 보호복을 입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과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수지는 작은 배를 타고 이곳에 도착했어요. 땅을 밟자마자 핸드폰으로 생방송을 합니다. 섬 곳곳 나무에 걸려있는 인형들을 기록해요. 인형들은 다른 옷, 다른 크기,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마다 수십 개의 소름 끼치는 장난감들이 걸려있어요. 기와 뜨거운 태양이 인형들의 얼굴을 변형시켰어요. 이끼와 식물로 덮여있고 섬뜩할 정도로 무서운 형태가 됐습니다. 인형들이 밤에 살아난다는 소문이 있어요. 확인해 보실래요? 라고 구독자 중 한 명이 씁니다. 문제 없어요. 수지도 동의해요.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고 있고 숲에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수지는 나무들 사이를 헤매고 있어요. 달이 길을 비춰줍니다. 따뜻해지기 위해 불을 피워요. 이 순간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눈 한 구석으로 움직임이 느껴져요. 전화기가 꺼집니다. 수지가 고개를 들자 불이 붙은 인형 중 하나가 수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걸 봅니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요. 물론 그 인형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인형 머리 뒤에 앉아있는 작은 새가 보입니다. 며칠 후 수지는 멕시코시티의 한 지역 주민이 50년대에 이 섬으로 이사를 왔고 그곳을 인형으로 채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섬 주변의 매립지와 운하에서 인형을 모았어요. 그는 몇 년에 걸쳐 모든 나무를 장식했어요. 처음에 그건 관광객들에게 이상하고 신나게 보였습니다. 그 후 인형들이 낡고 썩기 시작하면서 이곳은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인 장소가 됐어요. 왜 그 사람이 인형에 집착했는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좋아요. 수지는 이런 미스테리하고 소름 끼치는 곳은 이제 지긋지긋해요. 이제 자연이 만들어낸 장엄한 무언가에 감탄하고 싶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 자라는 캘리포니아 세쿼이아 국립공원에 도착합니다. 입을 벌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인 자이언트 세쿼이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무의 이름은 제너럴 셔먼이고 약 2000년 정도 됐어요. 이 나무의 부피는 올림픽 수영장의 거의 절반 크기입니다.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된 나무가 아니에요. 공원에는 3000년 된 삼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는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자랍니다. 세콰이아과에 속하는 삼나무입니다. 하이페리온이라고 불려요. 에펠탑 높이의 3분의 1이에요. 나무 꼭대기에서 어떤 광경을 볼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지금 수지는 마다가스카르 섬에 있습니다. 독특한 바오밥 나무를 볼 거예요. 마치 무언가가 나무들을 땅에서 뽑아서 뒤집었다가 다시 밀어 넣은 것처럼 보입니다. 바오밥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중 하나예요. 대부분 여기 바오밥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와 남아프리카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나무 기둥은 스펀지랑 비슷해요. 장마철 동안 수분을 흡수하고 팽창해요. 코끼리들은 그 물을 마시기 좋아합니다. 코끼리는 갈증을 풀기 위해 기둥 부분을 뜯어 씹어요. 밤에는 바오밥에 꽃이 핍니다. 꽃은 신우유 냄새가 나고 박쥐들을 유혹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바오밥이 수명이 다한 후에도 다른 나무들처럼 마르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부서지고 주저앉아서 땅에 조각 더미를 남깁니다.